이거 혈당 재는 거 붙여놓고 재고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어떤 음식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러기가 어려워. 왜냐면은 제가 끊임없이 먹거든요. 일단은 아까 점심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한번 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에너지 바를 하나 먹었어요. 단백질 바를 먹었어. 그래서 이 단백질 바가 진짜 나의 혈당을 올리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배고파서 이거랑 이 만두 이걸 먹었다. 그러면은 지금 혈당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뭐 때문인지 원인이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일단 다음에 또 실험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후 3시고요 저희 혈당은 7.4 안정적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간식을 하나 먹을 건데 혈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실험을 해야 돼서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자과자 먹은 지 한 30분 지났고요 혈당이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다음 테스트 콜라 먹은 지 30분 지났는데 혈당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로 콜라는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 오늘은 제가 혈당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요즘에 혈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혈당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는 식곤증이 엄청 심합니다. 일단은 저는 20대 초반에 대학교 다닐 때도 점심 이렇게 공강 시간에 점심을 먹잖아요. 그럼 점심을 먹고 나면은 기절하듯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빈 강의실 찾아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낮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두통이 자주 와요. 근데 이게 저는 어깨 통증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말에도 가끔 머리가 아파요. 어깨가 뭉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혈당이 낮으면은 두통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유로 혈당에 관심이 생겼고요. 제가 혈당을 모니터링 하고 싶어서 프리스타일에서 나온 리브레라는 거를 사용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저희가 혈당을 재려면은 손가락 끝에 구멍을 살짝 내서 피를 뽑아서 혈당을 잰단 말이죠. 그 피를 뽑고 혈당을 재는 건데, 제가 사용한 이 리브레는 몸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바늘은 아니고 이렇게 플라스틱 관 같은 게 있어서 24시간 동안 혈당을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에 혈당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지식인으로 공부한 거를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어렸을 때 인슐린 이런 거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탄수화물 같은 게 소화가 돼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그게 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피 안에 포도당이 있으니까 혈당이 올라가겠죠. 거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근데 그 피 속에 들어온 포도당이 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저희는 음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당이 남아 돕니다. 에너지를 쓰고도 포도당이 남아. 그게 어떻게 되느냐,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그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과정, 음식을 먹고 혈당이 올라, 인슐린이 혈당을 낮춰.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에 액상 과당이며 또 맛있는 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먹어. 그럼 인슐린이 계속 나와. 그렇게 되면은 저희 몸에서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나와도 이게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인슐린 장애가 생기는 거를 당뇨라고 하고요. 여러분, 근데 저 이거 제가 지식인 보고 공부한 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 대충 그런 거구나라고만 아시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럼 당뇨병입니다. 당뇨병도 1형, 2형이 있는데, 1형은 진짜 인슐린이 아예 고장이 난 거고, 2형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많은 현대인이 갖고 있는 건데, 맛있는 거를 너무 자주 먹어서 그래. 그래서 2형 같은 경우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뇨가 걸리면 뭐가 문제냐? 일단 혈당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다른 장기들이 손상이 간대요. 이게 왜 손상 가는지는 지식인에서 안 알려준대. 제 생각에는 뭔가 이 설탕에 이 장기들이 절여지니까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프리스타일 리브레 2를 샀고요. 뭐 1, 2, 3 버전이 많은데 2를 샀어요. 왜냐면은 그 전 버전 같은 경우는 혈당을 알고 싶을 때마다 스캔을 해야 되는데 2부터는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 있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물론 핸드폰이 좀 떨어져 있으면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스캔을 한번 해줘야 돼요. 다시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서.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거 탁 할 때 진짜 안 아팠고, 요 팔 뒤꿈치 한 13일 정도 쓸 수 있고, 저는 어젯밤에 뗐습니다. 사용상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처음 하루 이틀은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지나갈 때 이런 데 부딪히기도 하고, 또 샤워할 때 타올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하지만 얘가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샤워할 때도 떨어지지도 않고, 저는 욕조로 반신욕 할 때 이렇게 물에 담갔는데도 잘 붙어 있었습니다. 2주 동안. 그리고 여기 한 2주 있다가 떼니까 스티커에 이렇게 빨간 자국이 좀 남았어요. 근데 뭐 다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바늘이 들어있는 줄 알고 뭔가 아픈 느낌이 났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날 떼보니까 바늘이 있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관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 링거 아시죠? 링거도 사실은 바늘이 아니라 플라스틱 관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라스틱 모기침 같은 게 있어서 딱딱한 바늘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알았어요. 바늘이 아니란 거를. 혈당이 좀 특이한 게 요즘에 뭐 혈당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많이 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막 맨날 뭐 싸돌아다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먹던 거 또 먹고 집밥 자주 먹기 때문에 제가 일상적으로 먹는 거를 자연스럽게 그게 타겟이 된 거죠. 제가 발견한 제 몸의 특이사항은 아이스크림이 최악입니다. 카라멜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 먹으면은 진짜 밥 먹은 거 이상으로 혈당이 이렇게 쳐올라요. 그래서 그걸 또 알았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라면이 저는 혈당이 별로 안 오르더라고요. 그냥 야채랑 밥이랑 같이 먹는 거랑 비슷할 정도 혈당이 올랐어요. 그래서 라면은 혈당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배달 음식 같은 거 먹으면은 사 먹는 음식이 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저는 맥모닝을 자주 먹는데 맥모닝 혈당이 그렇게 안 오릅니다. 되게 흰 빵이 있어서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거의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근데 양념치킨 같은 거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그냥 네, 또 엄청 치고요. 근데 뭐 그런 걸 맨날 먹는 건 아니니까 밥 먹고 졸려요. 보면은 혈당이 엄청 치고 있어. 그래서 이게 혈당과 졸음이 관련이 있구나. 그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혈당이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몸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제가 먹을 때도 조심하게 되고 아이스크림 한 5번 먹을 거 4번 먹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6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뭔가 혈당 관리도 있지만 좀 건강하게 먹자라는 제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마음에 6개월에 한 번씩은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생긴 그 습관이 하나 있는데 밥을 먹고 혈당이 딱 오는 걸 봤잖아요. 바로 산책을 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혈당 빨리 떨어뜨려야 돼 하고 밥 다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한 10분 산책을 합니다. 뭐 30분까지도 안 해요. 그냥 나가서 건물 한 바퀴 돌고 들어옵니다.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하루에 30분 걷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먹고 10분씩 걷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건강한 습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는 혈당이 그렇게 많이 치는 건 없어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범위가 있어요. 위험 범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최고치가 있는데 저는 최고치를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나의 인슐린은 잘 반응하고 있다. 제 췌장이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걸 제가 사실 한 이유가 제가 한 재작년부터 살이 많이 쪘단 말이죠. 근데 물론 그게 재택근무를 해서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았어요. 나는 당뇨는 없다. 내 혈당은, 내 인슐린은 일을 잘하고 있다. 내가 살찐 이유는 운동 부족이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아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유산소 진짜 싫어하는데 최근에 몇 번 유산소 달리기를 했고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혈당 관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도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밥 먼저 먹지 않고 야채나 고기 먼저 먹다가 밥 먹고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2주 동안 혈당 모니터링한 얘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의 평소 식습관이 안 좋아서 당뇨가 가능성이 있다던가, 특히 당뇨는 유전일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지금부터 관리하셔야겠죠, 30대. 그리고 나도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자극을 좀 받고 싶다, 도저히 자극이 안 된다 하면 이걸 사서 혈당이 오르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운동을 더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간식 먹는 것도 줄었어. 간식도 냉장고 꺼내 먹거나 그 캐비넷에 꺼내 먹는 횟수가 5번에서 4번으로 줄었습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혈당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혹시 잘못된 얘기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보기란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